나이 들수록 몸의 변화 정확히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니어 행복생활 TV가 함께하겠습니다. 견과류 먹고 나서 유난히 밤에 몸이 무거웠다면 꼭 들으세요. 견과류 드시고 나서 그날 밤 유난히 몸이 무겁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신장의 경고 신호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밤에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견과류만큼은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오지 않으셨나요? 과자보다 낫고 빵보다 낫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괜히 죄책감도 덜한 음식. 그래서 밤에 TV 보면서 가장 자주 손이 가는 음식 바로 견과류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70을 넘긴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요즘 진짜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뭘 드시냐고요? 그러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과자 끊고 견과류로 바꿨지. 이 말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잘하고 계시네. 나도 저래야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그분 대답이 이랬습니다. 밤에 TV 볼 때. 그때가 제일 편하잖아.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 속에 이미 위험 신호가 들어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견과류 종류일까요? 아몬드냐, 캐슈넛이냐, 땅콩이냐, 아니면 양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시간입니다. 그날도 그분은 저녁을 드시고 TV를 켜고 자연스럽게 견과류 봉지를 뜯었습니다. 처음엔 아몬드 몇 알, 그러다 캐슈넛 하나, 그 다음엔 땅콩 몇 개.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먹으면 몇 알 먹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손은 움직이고 눈은 TV에 가 있고 입은 자동입니다. 어느 순간 봉지 바닥이 보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먹은 날 밤 몸에서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위? 장? 많은 분들이 배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조용히 버티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곳 바로 신장입니다. 이분도 그날 밤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몸이 묵직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새벽이 되자 옆구리가 괜히 불편하고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만 그런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몸은 개운하지 않았고 불편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은 낮이 아니라 꼭 밤에 생길까요? 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워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방향을 바꿉니다. 활동에서 휴식으로 움직임도 줄고 물도 덜 마시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에는 먹은 것들을 열심히 처리합니다. 노폐물도 걸러내고 염분도 조절하고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신장도 조금 쉬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견과류처럼 영양이 꽉 찬 음식을 한꺼번에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퀴즈 드리겠습니다. 견과류가 밤에 부담이 되는 이유 지방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견과류에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처리 속도가 낮보다 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밤새 일하면 다음날 몸이 망가집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날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견과류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 맞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견과류를 너무 착한 음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 혈관에 좋다, 심장에 좋다. 이 말들이 우리의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안 보고 양도 안 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제도 먹었잖아.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먹는 시간과 방법이 틀리면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왜 특히 우리 세대에게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나는 예전에도 밤에 많이 먹었는데 별일 없었어. 견과류는 몇 년째 먹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야? 아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이랑 지금 몸이 정말 똑같다고 느끼시나요? 젊을 때처럼 하루만 자면 피로가 풀리나요? 조금 무리해도 이틀이면 회복되나요? 아마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몸은 쓰러지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신장은 아프면 바로 티가 날까요? 아니면 조용히 버틸까요? 정답은 조용히 버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여유가 있습니다. 밤에 조금 무리해도 다음날 다시 처리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여유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밤에 견과류를 먹어도 신장이 오늘은 좀 힘들지만 내일 처리하지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습관 그대로 먹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밤에 짠 음식 먹어도 아침에 괜찮았는데 요즘은 얼굴이 붓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 이게 바로 몸의 처리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신장은 이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밤에 견과류처럼 처리해야 할 게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디부터 처리할까? 무엇을 먼저 걸러낼까? 이 과정에서 부담이 쌓입니다. 이 부담이 하루 이틀 쌓이면 몸이 바로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괜찮은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이야.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이 혼자서 무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밤에 생기는 이상 신호들, 소변량이 줄어든 느낌,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제부터는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쯤일까? 이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이미 몸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해당될까?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일까? 먼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나 발이 예전보다 잘 붓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서 고개가 살짝 끄덕여졌다면 지금 이야기는 절대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제 주변에 여든을 바라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특별히 아픈 데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얼굴이 좀 붓는 것 같고 밤에 화장실은 예전만큼 안 가. 이게 정말 아픈 데 없는 상태일까요?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아플까요? 아니면 느낌으로 먼저 올까요? 정답은 느낌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귀를 조금 더 기울이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한 알이라도 매일 드시는 분, 당뇨 진단을 받은 적 있는 분, 밤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아침에 손이 뻣뻣한 분,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졌다고 느끼는 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장은 이미 조금은 무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 늦게 먹는 견과류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은 잘 먹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물 많이 마시면 다 괜찮을까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신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부담이 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밤에 물은 적당히, 음식은 가볍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견과류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더 바빠집니다. 걸러낼 것도 많고 처리할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아직 큰 병은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큰 병이 생긴 티가 아니라 아직 괜찮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신장이 편한 건 아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견과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견과류는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땅콩이든 아몬드든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오늘 이야기는 이 견과류는 절대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견과류를 어떤 시간에 어떤 양으로 먹느냐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몬드는 괜찮지 않나? 몸에 좋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몇 알 드세요? 그분 대답이 아주 솔직했습니다. 세다가 포기했어. 여기서 웃음 나오셨다면 이미 경험 있으신 겁니다. 견과류의 가장 큰 함정은 몇 알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몬드 한 알 몸에 부담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몬드 20알 밤에 먹으면 어떨까요? 이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몬드는 작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미네랄과 단백질이 집중돼 있습니다. 낮에 조금씩 먹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걸 지금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캐슈넛 이야기입니다. 캐슈넛 좋아하시는 분들 솔직히 손 드셔도 됩니다. 부드럽고 씹기 편하고 짭짤한 맛.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캐슈넛 왜 이렇게 멈추기 힘들까요? 정답은 부드러움과 간입니다. 씹는 힘이 적게 들고 맛이 강하지 않아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캐슈넛은 지방과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밤에 이 성분들이 들어오면 신장은 물 조절과 배출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땅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땅콩은 콩이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땅콩은 견과류처럼 먹지만 성분은 콩에 가깝습니다. 단백질과 염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백질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신장은 단백질이 많을수록 처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특히 밤에는 이 부담이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밤에 땅콩을 많이 먹고 다음날 몸이 무거웠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만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섞어서 먹습니다. 아몬드 몇 알, 캐슈넛 몇 개, 땅콩 몇 개. 이렇게 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은 3배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셨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먹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여유가 줄어든 지금 같은 방식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견과류의 문제는 종류보다 조합과 시간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끊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냐, 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견과류 봉지를 다시 보게 되셨다면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견과류는 잘 먹으면 여전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조절 없이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과류가 문제라면 나는 그냥 안 먹을래. 그런데 며칠 지나 다시 이렇게 말하더군요. 밤에 너무 심심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전 금지가 아니라 자리와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요? 정답은 아침이나 늦어도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활동 모드에 있고 신장도 처리할 여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피해야 할 시간 언제일까요? 밤입니다. 특히 TV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견과류 생각도 안 나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당기는 느낌. 이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몸의 필요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먹는 견과류는 대부분 양이 많아집니다. 이제 견과류를 먹을 거라면 이 기준만은 꼭 지켜보세요. 먼저 먹는 시간, 해가 있을 때 드세요. 저녁 식사 전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다음 양입니다. 손바닥에 올려 딱 한 번만. 그 이상은 내 몸이 아니라 습관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방식, 봉지째 드시지 마세요. 그 순간 조절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그릇에 덜어서 드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몸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견과류를 음식으로 먹었을까요? 습관으로 먹었을까요?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멈칫하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견과류는 밤 간식이 아니라
낮 보조 음식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체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그럼 밤에는 뭘 먹어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는 어느 쪽이지? 아예 피해야 할 사람일까? 아니면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 걸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돌려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최근 12년 사이에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이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 괜찮다는 뜻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신장 수치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딱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견과류 기준을 확실히 낮추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매일 드신다.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밤에 다리가 자주 붓는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 소변량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낀다. 여러분,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신장은 이미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나는 약을 먹으니까 관리되고 있다.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약은 혈압과 혈당을 잡아주지만 신장을 쉬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밤에 견과류까지 들어오면 신장은 하루 종일 야근을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은 잘 먹는데 이유 없이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밤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신장에 무조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밤에는 신장도 수분 균형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견과류와 함께 물까지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더 바빠집니다. 걸러낼 것도 많고 조절할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몸이 더 무겁고 얼굴이나 손이 붓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입이 편한 기준으로 먹어왔을까? 내 몸이 편한 기준으로 먹어왔을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멈칫하셨다면 지금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들은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 특히 저녁 시간에 어떻게 행동을 바꾸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그래, 오늘 밤부터 뭔가는 바꿔야겠다. 이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몸이 먼저 결심한 겁니다. 여기까지 차분히 함께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어려운 정리는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오늘 밤 TV를 켜면 자동으로 손이 가는 것 뭔지 떠오르시나요? 견과류 봉지. 이 장면이 눈에 그려지신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아라가 아니라 바꿔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견과류가 당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입이 심심해서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을 드신 뒤 견과류 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면 손은 갑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준비해보세요.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한 모금씩 마시다 보면 입의 심심함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뭔가 씹고 싶다면 견과류 말고 부담이 적은 걸로 역할을 바꿔주세요. 과일 한두 조각 혹은 삶은 고구마 아주 작은 조각.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먹는 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달래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 다음 견과류는 아예 없애지 마세요. 대신 자리를 옮기세요. 아침이나 점심 사이 이 시간에 작은 그릇에 딱 덜어서 드세요. 봉지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 하나가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손바닥 위에 한 번 올라오는 양. 그 이상은 몸이 아니라 습관이 먹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고혈압, 당뇨, 부종이 있는 분들은 밤 견과류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분들도 견과류는 낮에 소량으로 역할을 정해서 드셔야 합니다. 셋째, 몸에 좋다보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나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조용히 갈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날과 그냥 지나친 날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밤 견과류 봉지를 다시 보게 되신다면 이 목소리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지금은 신장이 쉬는 시간이다. 이 한 생각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몸 편에 서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두 글자가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가족의 신장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